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이원석 작가의 우리 시대의 열풍 해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쾌한 강의 들려주실 이원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강생 박수진 씨, 차여주 씨, 최령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어떤 두 가지 열풍을 해부해 볼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은 저희가 자기계발 열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자기계발의 어떤 면에서는 심화 버전일 수도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화 버전. 예. 그러니까 사실 열풍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뭔가가 보이시나요? 뭐가 있죠? 뭔가요? 예, 한반도를 둘러싼. 예, 호랑이가 보여요. 강대국들의 태풍. 예. 태풍처럼 갑자기 쏟아진 어마어마한 그 무엇. 뭐지? 근데 정작 안에 있을 때는 뭔가 이제 태풍이 눈 좀 고요하잖아요. 네. 사실 자기계발의 심화의 방식, 혹은 자기계발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방식일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는 인문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태풍이 눈안에서는 잔잠하듯이 인문학은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좀 더 한번 새겨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인문학이라는 건 원래 어떤 거죠? 간단하게. 사실 이제 인문학 이야기 좀 이따 하겠지만 인문학은 말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좋다. 되기 위한 배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있어 보이기 위해 말씀드리면 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배움입니다. 원래 이제 인문학을 우리가 또 외국어 참 좋아하잖아요. 리버럴 아츠니 후마니타스니 이렇게 인문학 가르치는 외국어는 많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원래 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제 히랍 도시에서 시민이 되어서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인문교양. 리버럴 아츠가 바로 그 자유인의 기회임인데요. 이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 또 열심히 자기의 심신을 수양하는 건데요. 그렇게 수양을 해서 뭘 하느냐? 아고라에 가가지고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옳다, 네 의견이 틀렸다 논쟁도 하고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옳다 하고 막 지지 발언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표하고 투표해서 이제 결정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 정치의 장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아고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아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원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 좀 갖고 약간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 노예는 여자는 이런 게 이제 그걸 걷어내고 보자면 또 좋은 사람, 좋은 시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할 배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인문학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변질이 있었다, 이제. 그렇죠.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한 것이라기보다 좋은 인적 자원이 되게 한 배움?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목적이 생기네요. 사실 우리에게서 지금 우리 시대 인문학은 어떤 거가 같을까 싶으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인 것 같아요. 나를 상품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저는 취업을 위한 인문학. 취업하려면 스펙을 관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펙이하고 스토리가 왔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취업에서 면접에서도 이제 인문 교양을 묻는단 말이에요. 역사를 묻는단 말이에요. 문사철을 달달달달 외워야만 면접 시간에 인상적인 모습을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이라도 팔아서 취업하고 싶은데 영어 안 사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문교양 공부하면 좀 공부했구나. 인문교양 공부하면 뭐합니까? 마인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요새 보니까 작업 인문학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진짜요? 음악 하시는 분 쓴 건데 이게 작업, 여기서 작업은 그 작업.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 진짜. 이것도 이 작업의 주체가 남자로 상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 연애 전선에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 교양을 공부하래요. 그래서 헐. 책이 나왔어요. 작업 인문학. 하여튼 뭐든지. 참 참 연결이 다 정말. 된다. 네, 난 그래서 너무 이제 심심했네. 카페에서 이제 소개팅하면서 우아하게 내가 갖고 있는 교양 지식을 살짝 흘리는 것이죠. 예. 뭐 클래식에 힘들게 산다. 대해서나 뭐 문학에 대해서 그 살짝 이렇게 흘리기만 하면 되나요? 그런 건 나 전문인데. 여성분들한테 잘 물어봐야 될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제가 인문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다 주변에 인문하는 사람들인데 네. 저만 루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얕게 알아, 얕게. 동반자들이. 그러게요. 인문학 공부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팔아먹더라고요. 네. 와, 대단하다. 나는 순진했네. 요즘에 인문학 하면 무슨 뭐 가방 속에 인문학, 뭐 내지는 뭐 인문학 여행 이런 거로만 알았지 네. 세상에 그걸 그런 식으로 쓸 줄은 몰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인문학이 더 좋은 액세서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성공하신 분들한테도 필요한 것이죠. 네. 사장님들의 인문학이 있어요. 네.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열심히 20대, 30대, 40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네. 돈을 벌고 나니까 뭘 해야겠어요. 이제 액세서리를 좀 같이 해놓으시죠. 네. 교양이라는 이름의 액세서리 갖추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고위 지도자 과정에서 네.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거고 조천 강연에 가서 엄청난 돈 주고 이제 강연 듣죠. 아침에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써시면서 강연 듣는 거죠.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배우면서 진짜요? 군주론을 통해서 경영의 도리를 배우는구나.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아니면 저녁 시간에 옛날에 이제 막 술집 가서 떠들듯이 분도 이제는 그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논어를 공부하시면서 그래 논어에 바로 경영의 도가 있어. 막 이러시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회사에서 들어올까요? 이렇게 머리에 잘? 그거 아세요? 다 형식적이네. 그 고전들을 풀어낸 책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팔렸잖아요. 네네. 고전 평선이나, 아무튼 뭐 고전을 그 리라이팅한 거, 요약한 거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수능을 준비하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예, 그게. 그런 건데 사실 중년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본데요. 네. 중년층에서. 창피하지만 저도 한 가지 얘기하자면 초한지를 만화로 봤어요. 아, 그건 만화로 된 초한지. 아유, 좋은 거죠.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제 어떻게든 배우는 건 좋은 건데 이분들이 어떤 액세서리를 갖추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죠. 옛날에는 그 고위 지도자 가능하면 그냥 인맥 관리만 하는 것이고 뭐 이것저것 이제 다른 경영의 트렌드 뭐 최근 유행하는 뭐 피터 드러컨 이렇게 말했다더라 뭐 식스 시그마는 어떻다 하더라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이제 갑자기 논어는 인문학을. 뭐 이런 것이죠. 네. 뭐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아하고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제 훈화 말씀할 때도 있어 그 보인다. 노자가 말하지 말이죠. 이러는 것이죠 이제. 있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 도덕경의 도와 덕을 가지고서 경영의 도를 말씀하신다거나 직장인의 도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경영의 도 이런 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후흑학을 가지고서 얼굴 두껍게 속내는 시커멓게 이거 가지고 경영에 적용시킨다거나. 네. 다들 이제 인문학이에요. 우아하고 격조 있는 건데 우리 사장님들의 우아한 액세서리, 네. 학생들의 그 진학을 위한 그 발판,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그 면접을 위한 최종 도구. 슬프다. 슬프네.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 그러네. 이 목적이 잘못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좋아하시지만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사람 반대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목적이 실용적인 목적, 구체적인 목적인 것이잖아요. 진학, 명문대 진학,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들어가는 거. 입사. 예, 입사.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그 옛날과 다른 새로운 징조, 징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문학이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도구인데 있어 보이는 도구인 거죠. 네. 우리 사실 도구는 중요해요. 우리 이제 그 등산을 하면 꼭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옷도기, 아웃도어 브랜드의 네. 이 브랜드가 어느 메이커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틱도 있어야잖아요. 저하고 이제 그 와이프가 사는 곳이 그 관악산 족합벌 되는 삼성산 쪽입니다. 그쪽에 사는데 그 관악 둘레길이 있어요. 저희 사는 부근에. 와이프하고 가끔씩 산책을 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산책길인데 아니 그 진짜 장착. 완전 장착을 하시고 히말라야. 찍고 가신 거예요. 저하고 와이프는 청바지에다가
지금 아니지만 그때 청바지에다가 다 운동화 신고 터벅터벅 걸어는 거긴데 스티브 짚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옷이 아웃도어 패션을 쫙. 야 진짜 이분 이대로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한 거죠. 근데 인문학이 바로 그와 같은 도구가 돼서 사람들이 딱 볼 때 딱 보는 거죠. 이런 것이죠. 와닿는 비유시네요. 네, 정말 그래서 정확하다. 이제 인문학이 도구화가 된 건데 원래 인문학은 말입니다. 네. 그 본질이 뭐냐면 쓸모없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 쓸모없음에? 쓸모없음에? 알고 보면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인문학, 인문교양은. 근데 지금은 알아둬야 하는, 알면 쓸데있는, 취업할 때 쓸데있는, 네. 연애할 때 쓸데있는, 학교 갈 때 쓸데있는 그런 게 된 거란 말이죠. 와닿는다. 사실 인문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좋은 시민당에서 어떤 목표라기보다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릇을 인문학 공부하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 그러면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민,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나 고전을 1000권을 읽었으니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가 아니라 그 고전 통해 나를 얼마나 비춰봤나 이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심지어 고전도 왜 읽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했어. 그 고전은 천재가 썼으므로 고전을 열심히 읽으면 뇌가 천재 뇌로 된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세상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고전을 많이 읽었는데 네. 제가 천재가 아닌 걸로 봐서는 그 이론은 무너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고전을 읽는다고 하는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른 사람 되는 것, 좋은 시민이 되는 것, 그래서 읽는 건데 네. 그거는 어떤 것 같냐면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을 무럭무럭 빨아먹는 게 아니라 물 다 흘려보내요. 그죠? 근데 며칠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커지는 거죠. 네. 그와 같은 겁니다. 인문학 공부는 그렇게 그냥 흘려보는 물과 같아서 뭐 지식이 이렇게 쌓여와서 내가 지식을 과시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 몸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원래 유학 고전에서요. 그 배움의 어떤 경계를 어떻게 보냐면 습관으로 봅니다. 습관은 몸에 길들이는 거죠. 예, 길들이는 거죠. 네. 습관이 들면 생각을 안 해도 그대로 움직이죠. 습관이 된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유도를 열심히 배운 사람들, 낙법 열심히 배울 거잖아요. 그럼 길 가다가 넘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낙법을 취한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지만 딱,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몸의 습관이 된 겁니다. 인문학으로 제대로 공부했다는 건 몸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근데 그 지하철 역사 안에 철로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 멀리 열차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계산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몸에서 그냥 구하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려고 있지? 위험한데? 이게 사실은 원래 유학에서 추구하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세상의 논리인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라고 막 강요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 성령 열매를 맺어! 착하게 살아! 주일학교에서 뭐 잘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고 참 잘했어요 해주고 그냥 그 마지막에 누가 더 많이 스티커 얻은지 선물 주고. 예,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죠. 의식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고 원칙이 아니고 나무가 좋아한다는 원칙이에요. 존재를 발견해낸다. 나무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르면 그냥 아무 일을 해도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난 완전 이렇게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나부터 내가 내 뿌리를. 그러니까 사람만 바꾸면 돼요.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1절 보면
사람이 잘못 행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문제가 되니까 삶이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 나무가 된다면, 바른 존재가 된다면 모든 건 다 해결했는데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몸에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 온수를 사랑하는 습관. 사실 우리는 그 습관 안 들였잖아요. 우리한테 누가 해를 끼치면 당장 저주를 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습관이 됐잖아요. 저도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이 잘 안 돼서 막 노력하면서 잘 안 돼요. 우리는 습관이 됐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행위보다 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습관이 안 돼서고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문제고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먼저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잖아요. 네. 그럴 때 인문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인문학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용성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읽으면서 내면을 비추는 뿐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들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시잖아요. 아침마다 큐티 하시잖아요. 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한 시간 통해 내 내면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거 큐티 뭐 한 달, 두 달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삶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 낭비를, 이 거룩한 시간 낭비를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해야죠. 정말 이건 거룩한 시간 낭비죠. 우리가 이제 그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예배도 시간 낭비죠. 그 1시간 혹은 1시간 20, 30분의 시간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버리는 시간이 누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개라는 건 메타노니아 돌아선 거죠. 분명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세상 원죄에서의 죄를 좀 깔짝깔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나아가려 하지만 저 멀고 먼 천국까지 가는 그것에 아주 주점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계속 나아간 존재가 되면 거듭나는 나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아무 말이나 내비서 아무나 내질러도 그게 천사의 소리가 될 겁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그 내면의 변혁을 해서 인문학을 공부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재 인문학 열풍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 빨간 하이. 이제 굽이 높아 일단. 제가 이제 그 쓴 책이거든. 전 인문학 패티시즘 책을 썼는데 이 패티시즘의 용어를 설명을 좀 내놓은 거고요. 패티시즘 뭡니까? 원래는 이제 물신 사상이라고 이제 그 고대의 어떤 그 숭배의 대상이 된 물건을 가리킬 때 이제 패티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물신 숭배를 보고 이제 패티시즘이라는데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특정한 부위의 성적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제 패티시즘이라 하죠. 그래서 신체 특정한 부위에 이제 그 성적 욕망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바로 그런 어떤 집착, 애착 어떤 곳에 이게 욕망이 가는 것을 패티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다리 패티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신발 힐 패티시가 있고 해서 이게 어떤 이런 특정한 대상을 보면서 이제 욕망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인문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기에 노자의 도덕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맥락에서 성경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과시용으로 이걸 소비하는 자기 자신이 멋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비추고 깨끗하게 그릇을 관리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지. 그렇죠. 본질을 벗어나 바깥을 꾸미는 거죠. 여기다 머리핀을 하거나 어린 아이한테 티아를 하듯이 여기다가 이제 그 노자의 도덕경을 뭐 여기다가 이제 해겔의 정신 현상을 막 붙이고 다니는 거죠. 오, 해겔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좀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단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읽더라도 조금씩 변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는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의도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이 거짓된 것을 증명하고 말겠어. 읽다가 주님을 만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좀 더 나의 어떤 그 섹시한 뇌생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어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좀 처음에는 자신 뇌의 청순함을 발견하다가 이제 정말 정말 지적인 삶이 되고 정말 바로 자기를 세워갈 수도 있겠죠. 전 그러길 바라요. 근데 이제 목적이 워낙 강고한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에서 근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을
열심히 읽으면 천재가 된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고전을 읽고 자녀 교육도 은밀하게 고전을 읽겠다더라. 이런 정도로 고전을 읽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80년대인가요? 그 미국에서 한참 그 젠이라고 해서 젠 열풍이 불었던 네. 적이 있었죠. 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는지. 그쵸. 네. 예, 이제 그 일본이라는 나라로 그 대표되는 배우자. 어떤 그 제3세계의 어떤 신비함을 소비하고 싶었던 네. 거겠죠. 그거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네, 네, 네. 예. 그 옆에 붙어있는 게 나는 참선을 해. 나는 그 채식주의자야. 나는 그 제3세계를 위해서 뭐 돈을 보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쫙 붙는 이미지 속에 그 안에 근데 나 요새 인문경을 공부하고 있어. 네. 같이 붙는 거죠. 예. 그때 뭐 한참 뭐 그 미국이나 그런 외국에서도 막 집안 인테리어까지 그런 식으로 바꾸고 예. 한참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 거를 밖으로 그냥. 예. 이런 식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문학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삶이었구나 걸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그럼 좋겠어요. 인문학 특히 인문 고전을 읽는 게 정말 그런 힘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 고전은 말이에요. 인문 고전, 이 고전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 오래된 책이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전이란 뭐냐면 너무나 재미없고 어려워서 읽느라 고전한 책이다 해서 고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했던가요? 뭐 그런 말도 하고는 있지만 원래 고전이면 문자 그대로 오래된 책입니다. 네. 그러면 오래된 책이란 말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때도 많이들 책을 썼는데 지금 우리는 몇 권 몰라요. 왜? 네. 그 책은 밀려난 거죠. 네. 그럼 어떤 데서 밀렸을까요? 사람들의 선택. 네. 그 왜 선택받지 못하고 사라졌고 혹은 왜 선택받아 고전은 남았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건네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좋은 책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고전은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시대에도 엄청 하루에도 뭐 몇백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네. 오늘 하루 나온 책을 우리가 평생 동안 읽어도 다 못 읽을 판입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 분명히 좋은 책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단지 우리는 그 좋은 책이 어떤 건지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네. 물론 훈련된 사람 읽고 이거 좋은 책 같아 읽어보려면 이렇게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서 전문가들이 이제 서평가들이 권하죠. 네. 하지만 고전은 그 부분에서 확실합니다. 검증된. 예, 검증된 책이어서 예, 인문학 할 때 인문학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인문 고전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이유는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퀄리티가 보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볼 때, 이건 최선입니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러면은 그 고전에서 많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전을 읽어야 하는데, 보정됐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실 읽을 때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거나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그 뉘우칠 바, 깨달은 것, 기도해야 할 내용, 오늘 실천해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적용할 것. 예. 뭐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진짜로는 이렇게 그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짜게잖아요. 네. 왜냐면 그 짜게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내려보는 건데 이것도 안 한 것도 분명히 낫고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의 간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요. 성경의 짧은 본문을 오늘 하루도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 이상 길게 그 말씀을 짧은 본문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아침이나 저녁까지 정해놓은 시간에 생각하는 별도로 깊이 묵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간이 안 납니다. 샤워할 때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을 때 뭐 운전하다가 그냥 딱 빨간불에 걸려 있을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사실 고전을 읽어라 했는데 진짜로 뭐냐면 고전이 나를 읽어라. 겁니다. 고전이 나를 읽게 하는 겁니다. 고전이 나를 읽게. 근데 한 번 읽어서 그 고전이 나를 읽지는 않아요. 맞아요. 기억도 안 나죠. 예, 고전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고전에게 여백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오랫동안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데 그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에 이제 막 달랑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릴 것 같은데 그 순간 무릎을 펴고 일어나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나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얘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류사에 남아있는 위대한 고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귀한 선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각 문화권 안에서 그 문화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방식이에요. 칼빈도 잘 보았던 것처럼 각 시대의 그 사람들이 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반 은총의 속한 어떤 배려가, 하나님의 배려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문고전 이름으로 남아있었던 위대한 전통이에요.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할 것도 없죠. 성경 바이블. 사실 이 바이블이란 말이 원래 책이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파피루스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야말로 책 중의 책이죠. 그리고 다른 고전도 좋은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최고의 책인데, 이 모두가 다 좋은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게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우리가 듣는구나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졌던 게 말씀에 비추어서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책은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고전은 좋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때부터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혁신시키고 거기다 새 예루살렘을 딱 박아 놓으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고전이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자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야기 통해 설명해요. 서사 이론, 이야기 이론을 말하는 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아를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어요. 나란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는 MBTI상 뭐 INTJ야, 뭐 혈액형은 B형이야,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이거든. 나는 그 별자리에서는 정갈자리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까? 맞아요. 우리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럼 복잡한 것은 몇 가지 명제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로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 정체성에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이야기에도 굴곡진 부분, 접힌 부분이 있어요.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는 그 이야기에서 억압이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이야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부분은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가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가 바뀌는 통해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증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했던 영적인 어둠의 시기부터 주님을 만나서 빛비춤과 거니게 된 그 순간,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전의 우리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야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존재를 바뀌는 제일 명확한 방법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새로운 이야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뭐냐 할 텐데,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간단해요. 우리란 존재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에게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에서 성경공부하면서 나눌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에도 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나는 존재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나 어떤 강력한 어떤 주님의 어떤 경험을 했을 때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가 바뀌겠죠. 그러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야기는 바뀌어요. 왜? 삶의 매 순간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고전을 읽으면요. 그리고 좋은 고전은 확실하게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좋은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이야기가 바뀌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에 후루룩 읽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지금 대학원에 그 인문계열 박사과정들은 다 천사들만 모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서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아마 휴거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 그냥 읽는다고 다른 게 아니다. 네. 그 고전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고전이 담고 있는 위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하고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도 한 번 읽어도 모르고. 그러게요. 그렇죠. 읽을 때마다 예. 새롭고. 계속 읽어도 똑같고. 그리고 보였던 그 문자가 그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그렇지. 그 글귀가 또 그때 그렇죠. 보이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보니까 연차가 돼서 리더가 됐어요. 네. 진짜 많은 걸 하셨네요. 그래서 예, 독거 생활을. 그러니까요. 제가 참. 또 그 당시에도 이 고독하던 독고 총각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이 본문이었어요. 시편 139편이 이제 그 보면 24절이 각각 이제 그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의 상황 아시고 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 함께하고 태중에서 나를 만드시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에 오시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가다 그 따라오신다 해서 내가 이 본문은 분명 주님이 나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분명히 은총이고 축복이고 감사의 내용일 텐데 제가요 두려웠어요. 딱 본문인데 와 그러면 내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죠. 하나님 새끼야 이런 건가? 그래. 그러니까 제 머리는 분명히 저는 더욱이 신학과를 다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머리는 알겠는데 제 가슴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그때 나에게 내면에 문제가 있구나. 이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사이에 긴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회개도 해야지만 그 이전에 내가 바뀌었는 알겠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씨름을 했어요. 시편 139편을 물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겼어요. 진짜 한동안 제가 말씀을 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무섭게 다가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무서운 정절 말씀이야. 이거 아니잖아. 저는 진짜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정말 죄를 짓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가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시고요 잠깐만 하고 제가 하나님 내 등 뒤에 쓰고 싶은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때조차도 슬퍼하시면서 그냥 날 떠나시지 않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선택을 해도 그때 하나님이 날 보내지 조용히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슬퍼하시지만 함께 계시는 순간이구나. 이제 그제서 가슴에서 그 와닿는 거였죠. 처음엔 두려움이었는데 그다음에 좀 감사함으로. 저의 이야기가 이제 제 내면에서 이야기가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죄를 지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조차도 실은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하나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 중심에 그걸 살렸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바뀌가는 중요한데 이때 또 한 번 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오랫동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겠죠. 깊이 반복해서 묵상해야겠죠. 근데 또 하나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고전을 땡땡 땡땡 읽어라. 알아맞혀봐. 고전을 네가 읽어라. 그렇죠. 고전 너만 읽어라. 너만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 고전을 같이 함께 같이 예. 같이 있게 읽어라. 함께 가치의 가치를 말씀하셨네요. 그 정도 생각해야지. 고전을 함께 같이 읽는 거. 근데 이게 뭐야라고 할 것 같아요. 고전을 함께 손잡. 이 역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렸던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좋은 책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가 겹쳐져야 된다 했죠. 그래서 내 삶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만 읽을 때 말이죠. 맞아. 그 방향에 있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들, 성공, 진학, 취업, 연애, 이런 스펙 등으로 멈출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만 있으면. 그렇지. 원래
진정한 독서는요, 사실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서당을 생각해 보세요. 한천 따지, 이렇게 할 때 같이 떠들어 됐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 중세의 수도원에서도요, 수도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편을, 150편을 다 암송했어요. 같이 읽는 거죠. 일주일에. 물론 여기는 사실 소리내서 읽나까지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건 같이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이야기와 고전의 이야기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성경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무릎이에요.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무릎의 관점에서 읽고, 눈의 관점에서 읽고, 손의 관점, 새끼손가락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읽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민족이나 한 국가는 공유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당구 신화가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의 한 국가에는 공유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많은 경우는 바르게 변경이 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경우는 사실상 나만 살면 되라는 자기개발 중심의 어떤 왜곡되어 있는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잘 살면 돼. 라는. 내가 근데 그게 기독교식의 왜곡된 방식이, 내가 성공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이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이 전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내가 앞으로 홀로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들고 같이 가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못 간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바꿔 나가야 됩니다.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 민족,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전을 함께 읽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를 바르게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같이 함께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 성경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 자신의 이야기만 바꾸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전을 함께 있는 가운데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마을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문학 열풍, 저는 무조건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왕 인문학 열풍 분 김에 이 안에서 제대로 좀 우리 교회, 마을, 사회, 국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전을 통해 먼저 나를 비춰보는 과정 가지시고, 가능하면 같이 읽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랩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막 함께. 우리 같이 뭐 하나 읽어봐야겠어요. 진짜로. 나 혼자는 근데 오히려 나는 읽기 싫어. 같이 읽어요.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사실은 약간 교회에서는 좀 성경과는 대척하는 쪽에 있지 않나요? 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고전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다. 성경과 함께 더불어 읽어야 될 책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같이 한번 저를 비춰봐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강의부터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서로 간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얘기처럼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계속 생각이 들었고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실은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또 이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이런 고전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을 같이 읽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저 안 읽고 있거든요. 저 읽을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고 나는 나대로 또 읽을 게 많고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읽을 때 또 나눔이 또 풍성해질 수 있고 이렇게 유주 씨가 스스로를 약간 돌아보는 것처럼 인문학의 아까 목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두 편의 강의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좋은 인문학을 한번 접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는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고전 한 편 읽으셨으면 좋겠고 2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미있는 강의 들려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